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선수촌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위드 현장 진행을 맡은 신인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힘차게 가겠습니다. 오늘 위드 현장이라는 새로운 게 생겼거든요. 위드 현장. 네, 위드 현장. 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예. 위드 훈이들이 많이 계시는 곳 근처. 아, 저희는 위드 현장. 아, 그렇죠. 위드 현장이죠. 훈이 아니고 우리는 아, 현장. 그쵸. 예. 그 가장 세상에서 절박한 방송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오늘 토요일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12.3 불법 개헌과 관련한 내란 외환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요. 오늘 윤석열 내란 수계 전 대통령을 첫 대면 조사합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씨가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는데요. 과연 출석은 할지, 또 지하주차장에서 뱅뱅 돌지, 또 무슨 말을 할지 오마이TV가 위드 현장으로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치연건스의 시조세죠. 예, 시장 멤버들입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연건스의 시조세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사무처장 맡고 있는 기둥이죠. 임지용 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회의 사무처장 임지웅입니다. 네, 기둥입니다. 기둥. 또 요즘 자꾸 이런 별명들이 늘어나가지고 예. 힘듭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캐릭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제 서초동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인데요. 서울고검 바로 앞에 이제 중앙지법과 중앙지방검찰청이 있고 저 옆쪽에 이제 대법원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 뒤에는 서초경찰서가 있는데 저 고검 앞에 지금 기자들, 뭐 현장 기자들, 팬 기자, 영상 기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치를 잡고 있는 세팅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소환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출범한 지도 이제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평가를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할 텐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오늘 윤석열의 소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댓글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상기되어 계십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고 오늘 멧돼지 예. 잡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댓글 소개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 사랑합니다가 그 와중에 또 아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예. 이제 1시간이 조금 안 남은 시점인데 이제 음. 그 시점에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 주신데요.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데 이제 어쨌든 경찰의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고검으로 출석을 합니다. 예.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 되게 코미디가 많았잖아요. 되게 웃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9시에 조사 원래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허. 원래는 소환대로라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걸 1시간 더 늦춰서 10시에 출석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요것도 주술로서 무언가 시간을 받은 게 아니냐. 왜냐면 1시간 저도 젊은 건 아닙니다만 1시간 정도 늦추는 게 일상적이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10시를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고집했다는 거는 주술로서 이걸 받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겠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요놈하면서 잡아주셔서 지금 오늘 서울고검 정문으로 출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10시로 바꾼 게 주술일지 아니면은 뭐 나름의 기싸움일지 특검팀과 뭐 윤석열 피의자도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수사 업무에 오래 종사했고 또 특검팀에서 수사팀장도 지냈던 뭐 네. 수사 베테랑인 건 맞습니다. 뭐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네. 많이 해본 사람인 건 맞는데 우리 임지용 처장님 보실 때 네.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기각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특검과 윤석열 씨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는 수사 기한이 명백하게 있는 어찌 보면 윤석열의 시각에서 보면 시한부 수사 조직인 거죠.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특히
특히 지난번에 한남동에서 대치하면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호처 이용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뭐 김건희 씨만 하더라도 우울증을 이유로 휠체어 타고 아산병원에서 특혜를 또 받은 의혹이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명백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피의자입니다. 수사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싸움에서 뭐 시간이라든가 이 정도는 저는 1시간 정도는 뭐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이 또다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기싸움에서 처음에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사실 여기에서 이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10시에 무조건 윤석열은 포토라인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된다. 저는 그 의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윤석열은 체포영장 또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 더. 네, 기각되더라도 또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부, 윤석열이 또 어디 간다 그러면 네. 도주한다. 도주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한번 체포영장 야. 발부해야 됩니다. 그 체포영장 감옥 같네요. 계속 네. 청구합니다. 계속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했던 짓들이 그렇죠. 검사 시절에 네. 했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네. 자 윤석열의 뭐랄까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수치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곳이 서울 고검이고 본인이 계셨던 곳인가요? 본인이 이제 뭐 과거에 근무도 했던 뭐 대검 옆이니까 뭐 고검에 근무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뭐 옛날에 좌천 됐을 때는 뭐 대구 고검, 대전 고검에도 일부 또 좌천이 된 적도 있기는 했는데 좀 수치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도 수사팀장 시절에 또 내지는 과거에 검찰에 재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 다 공개 소환했거든요. 근데 나만 안 된다. 네. 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예.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수치심을 기반으로 이제 본인이 휘두른 칼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쨌든 출입 방식이 조율이 안 돼도 이제 사무실까지 가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부분들, 포토라인에 꼭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백히 짚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미 정해진 법과 원칙이 있고 특검에서 정해져 있는 법이 절차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조사받는 것들 혹은 본인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그 모습들과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내란 수계에게만 이상한 편의를 봐주고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더더욱 정치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 예. 법불악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검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근데 그 특혜와 편법, 뭐 불법도 네. 마찬가지죠.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한테만 네. 형사소송법의 법문을 네. 나를 시로 해석해가지고 구속취소 인용해줬잖아요. 네. 거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한 거를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이라고 하는 또 특혜를 줬습니다. 이건 네. 명백한 팩트고요. 그렇죠. 나와 있고 네.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가 그 공판정에서 나올 때 한 기자가 따라붙습니다. 네. 따라붙으니까 윤석열 씨가 딱 중간에 걸음을 멈추더니 그동안에 말도 안 하다가 아니 저 기자님 좀 비켜주세요. 제가 좀 저기 우리 지지자들 좀 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잘하시는데요. 아니 비슷하진 않아요. 비슷하진 않은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국민들도 네. 윤석열 볼 권리 알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 처장님 어떻게 오늘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봐야죠. 봐야죠.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를 떠나서 예. 봐야 하는 거고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어허. 저는 지금 이 시점이
버티고 버텨서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또다시 사법부가 이런 짓을 네. 한다라고 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저는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조희대 사법부라든가 직위현 재판부에서 내란숙에 석방하고 체포도 맞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내란숙을 막아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내란숙에 말 같지도 않은, 솔직히 얘기하면 말 같지도 같지도 않은 않죠. 소리를 네. 그걸 다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헌법 파괴자예요. 이런 사람이 거리 활보하고 아산병원 다니고 휠체어 끌어주고 패딩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렇게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국민들 총칼로 그렇게 다 아하.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학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앞으로 강화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댓글에서 댓글에. 저도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걸어서 15분이면 올 곳에 사는 사람이다. 바로 옆입니다. 네, 그죠. 아크로비스타. 근데 이제 어쨌든 예. 9시에서 10시로 늦어진 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별일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굉장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재판에서는 1시간 늦춰지는 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연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싸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1시간이나 더 늦게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어쨌든 기존의 수사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 이걸 시간을 늦추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평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대단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유가 뭔지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